네, 영상이 된 소설 두 번째. 오늘의 글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이상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할까? 어떤 이야기길래? 작가 이름부터 보면 좀 작가 이름부터 설정 같죠? 루이스 캐럴이라는 분이시고, 근데 이거 필명이에요. 필명이고 본명은 찰스 르트위지 도지슨이라는 이름이셨고, 옥스퍼드에서 심지어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논리 퍼즐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책상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고 1862년 여름 보트를 타고 놀다가 즉흥으로 들려준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그날 같이 있던 소녀가 앨리스 리델. 자, 앨리스의 탄생입니다. 그 이야기 글로 써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날 IP의 시조새가 만들어진 이유가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미 느끼죠?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 라이브 스토리텔링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부터 보여주면서 들려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구전동화 같은 형태였던 거죠. 자, 오늘 영상이 된 소설에서 다룰 작품은 좀 이상한 작품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요. 사실 줄거리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끼를 따라갔더니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고양이는 웃으면서 사라지고 모자 장수는 말장난만 하고 마지막에는 카드들이 재판을 하는 책 그리고 결론은 꿈.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 구조로만 보면 꽤 엉망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작품은 150년 넘게 계속 읽히고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푸드, 그리고 전시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줄거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구조의 이야기가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는가?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작품은 모험 이야기가 아닌 모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꽤 정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주인공이 성장하고 빌런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좋은 구조라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앨리스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목표가 없습니다. 토끼를 따라 들어가지만 토끼를 잡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일을 계속 겪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야기라기보다는 경험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모험 이야기라고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꿈을 걷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앨리스는 논리를 뒤집는 쾌감이 작동하는 글입니다. 앨리스의 세계에서는 모든 규칙이 반전되죠. 뒤집힙니다. 케이크를 먹으면 커지고 고양이는 웃음만 남기고 사라지고요.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 판결부터 말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고 루이스 캐럴이 수학자였던 것을 떠올려 보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법이 아니라 논리의 장난입니다. 논리를 계속 비틀면서 독자의 머리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닐까? 이 순간 독자는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이 이야기는 어린이 이야기지만 사실은 철학을 다룹니다.
그것도 재미있게 다룹니다. 앨리스에서 계속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인데요. 애벌레가 묻죠. 너는 누구냐고. 그런데 앨리스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작아졌고 지금은 커졌고 곧 또 변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정말로 무엇인가? 어린이의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작품은 존재에 대한 철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에게 더 오래 읽히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이유로 앨리스의 진짜 힘은 이미지에 있는 것 같아요. 앨리스가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야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미지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얀 토끼, 세셔 고양이, 모자 장수, 그 다음에 하트 여왕, 토끼굴, 작아지는 병. 자, 이 캐릭터와 장면들은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고 나면 절대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야기라기보다 상징의 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영화가 되고 애니메이션이 되고 게임이 되고 패션쇼가 됩니다. 앨리스는 스토리라기보다는 세계관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 작품은 꿈 구조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를 생각해 보면 장면이 계속 바뀌고 갑자기 사람이 두둥 등장하고 또 논리는 뭐 당연히 잘 안 맞죠. 네, 꿈속에서 우리가 논리를 찾지는 않잖아요. 앨리스는 바로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라기보다 꿈을 걷는 체험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논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허술한 부분도 꿈이란 설정에서 설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여섯 번째, 이 모든 결과로 이 이야기는 계속 다시 만들어집니다. 즉, 앨리스는 어떤 완성된 하나의 형태의 브랜드라기보다 열려있는 틀, 형식 같은 게 됐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공포로 만들고 누군가는 철학 영화로 만들고 누군가는 판타지 모험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작 자체가 정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150년이 지나도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정말 이상한 이유인데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이상함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조금씩 바뀐다는 점에 있어요.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이상한 것이라는 정의가 좀 달라집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도 바뀌죠. 어떤 시대는 규칙을 깨는 게 해방이고 어떤 시대는 규칙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공포죠. 앨리스는 그걸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특정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의 규칙이 무너지는 체험 그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시대가 흔들릴수록 앨리스가 더 자주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대에는 이상한 나라가 훨씬 더 현실과 가깝다는 거죠. 네, 여덟 번째로 영상 제작 측면의 이유를 좀 보면 제작 기술이 발전할수록 앨리스는 점점 더 쉬워진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야기가 판타지다 보니까 크기 변화, 공간, 기괴한 공간, 뭐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생물, 그다음에 재판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VFX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가상현실 쪽의 기술이 이제 날로 발전할수록 제작자들이 이거 될 거야, 이거 정말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어떤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소재죠. 요즘은 AI가 자동 생성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다양한 앨리스가 만들어질까요?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앨리스는 진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함 때문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지 웃으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든 소설 콘텐츠는 왜 어떤 이야기가 재밌고 잘 팔리는지를 연구하는 콘텐츠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해리포터가 세계관을 만드는 이야기라면 앨리스는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지영주의 스토리 연구소 영상이 된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